여러분, 미군이 워싱턴 한복판에서 갱단이랑 싸웠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 전직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이 충격적인 주장을 두고 말이 정말 많았는데요. 과연 진실은 뭘까요? 오늘 김진영 기자가 여러 외신을 종합해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실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논란의 시작은요, 정말 한 편의 액션 영화 같은 이야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워싱턴 DC 한복판에서 말이죠. 도대체 무슨 주장이었길래 이렇게까지 시끄러워진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트럼프가 군 최고위 장성들 앞에서 했다는 말인데요. 베네수엘라의 악명 높은 갱단, 트렌데 아라과조 직원들이 미군한테 맞았다는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죠. 아니, 잠깐만요. 미군이 그것도 자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외국 갱단이랑 주먹 다짐을 했다고요? 이게 정말 있었던 일일까요? 자, 이런 폭탄 같은 발언이 터졌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 국방부와 정부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지 궁금하시죠? 그들의 답변은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네, 수도 방어를 책임지는 합동특임사령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메시지는 아주 명확했어요. 군은 시민을 상대로 물리력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안 되고 실제로도 없었다. 딱 선을 그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공식 발표는 말 그대로 겉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물밑에서는요,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는 훨씬 더 직설적인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해요. 외신 보도를 보면요, 다른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 얘기를 듣자마자 한마디로 딱 잘랐다고 합니다. 명백한 헛소리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웃어버렸대요. 너무 말이 안 되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무리한 주장을 하는 걸까? 이게 그냥 말실수였을까요? 글쎄요, 아닐지도 모릅니다. 수도 범죄에 대한 다른 주장들을 좀 살펴보면요, 뭔가 일정한 패턴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자, 보세요. 한쪽에선 뭐라고 하냐면 워싱턴 DC는 이제 범죄 없는 도시다. 우리가 11일 만에 해결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DC 경찰 데이터를 보면 바로 그 주에만 살인사건이 2건이나 보고됐어요. 주장과 현실, 이 차이가 정말 엄청나죠? 결국 워싱턴 경찰 대변인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뭐라고 했냐면 범죄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워싱턴 DC도 예외는 아니에요. 라고요. 그러니까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이 직접 나서서 그거 사실 아닙니다. 라고 정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자, 이렇게 주장들이 계속 나오니까요. 이제 행정부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국가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법부죠. 법원은 이 군 병력을 배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과연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이게 워싱턴 DC만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당시 시위가 한창이던 로스앤젤레스, 포틀랜드, 시카고, 멤피스, 뉴올리언스 이런 주요 도시들에서 연법 법원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판결을 내립니다. 군 병력 투입은 안 된다. 이렇게 정부 계획에 딱 제동을 건 거죠. 법원의 논리는 아주 간단하고 명쾌했어요. 찰스 브라이어 판사가 딱 짚었죠. 정부는 반란을 진압해야 한다. 이걸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법원이 보니까 실제 반란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할 이유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아주 근본적인 지적을 한 겁니다. 자, 보세요. 사실이 아닌 주장들, 그리고 법원에 의해 막힌 계획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요,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고 봐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의 일부라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걸 공포의 전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세상이 지금 너무 위험하다? 이런 공포심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군대를 동원한다거나 사회를 통제하는 것 같은 강력한 정책들을 밀어붙이는 그런 방식인 거죠. 정책 분석가들의 말을 빌리자면 이 전략의 핵심은 바로 포장에 있습니다. 보세요. 군사화, 사회통제 이런 말들은 좀 무섭잖아요. 이걸 공공안전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포장지로 감싸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주려는 거구나 하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분석이죠.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전문가들의 최종 진단은 이렇습니다.
네, 공포를 이용해서 권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법부 같은 제도들이 거기에 맞서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는 점이고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단지 한 나라의 사례를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공포가 정치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다면 과연 그 사회는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